대법원 2021년 2월 25일 선고 2016도 4404 등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한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년 11월 17일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 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